자, 여러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여러분 쭉 나가다가 자, 갑자기 이제 무슨 남을 배웠어요? 베트남을 배웠었죠. 그럼 1분 복습. 항상 1분 해놓고 5분 하는 것 같아. 이해하세요? 자, 1900년대 여러분 판판 시리즈가 있죠. 자, 무슨 시리즈? 판판 시리즈. 해보자. 판저우진. 1907년 통킹 우스.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분. 판보이 쪼우. 자, 1904년에 러일 전쟁의 영향으로 베트남 유신해. 그 다음에 1905년에 베트남 유신해에서 일본으로 유학 보내자. 동유운동. 배반당하죠? 그래서 꽝저우에서 1911년 뭐를 목격하세요? 신해혁명. 그래서 여러분 이때 베트남 유신해가 아니라 베트남 광복회를 만드시죠. 그런데 이 빤보이쪼우 영웅이에요. 1920년대 잡혀가지고 사형이 언도가 됐는데 베트남 전 국민이 막 데모해서 여러분 다행히 사형은 안 당하시고 자택에 감금을 당하세요. 그래서 40 몇 년도에 내가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빤보이쪼우께서 가택연금당해서 독립운동 못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죠. 지금도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하는 호찌민. 내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 학생 중에도 베트남 갔다 온 분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 공항에 내리자마자 수천 개, 수백 개 보는 게 뭐야? 호치민 할아버지 초상. 식당 가도 있고, 공항 가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고, 여러분, 온통 벽에다 호치민 할아버지가 엄청 많대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해볼게요. 호치민 할아버지는요, 1925년 베트남 청년, 뭐를 만들어요? 혁명 동지회를 만들죠. 그럼 여러분, 호치민 할아버지는 뭐라 그러느냐? 나는 공산주의를 배웠지만 이분은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민족주의야. 왜 그럴까?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유일하게 누가 지원을 해줘요? 소련이 지원해 주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되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 1927년에 여러분 베트남에서 중국 국민당에 여러분 지원을 받아가지고 베트남 무슨 당이 만들어져요? 베트남 국민당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호치민 할아버지는 공산주의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이기라 불러요? 좌익이고 1927년 여러분 베트남 국민당은 짱제스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야? 공산주의죠. 1947년 4.12 쿠데타. 마찬가지 여러분. 베트남 국민당은요. 무슨 주의 계열이에요? 여러분 바로 민족주의 계열. 다른 말로 무슨 이기라 불러요? 우익이죠. 그러면 솔직히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나 호치민은 이때 힘이 없었어요. 1%. 그러면 누가 힘이 셌냐? 1927년에 만들어진 베트남 국민당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느냐? 아까 배웠죠? 전 시간에 1930년 하노이 옆에 있는 프랑스 군기지를 습격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두바이야 옌바이 사건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준비가 부족했는지 힘이 약했는지 여러분 옌바이에서 처절하게 당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국민당이 매우 약해져요. 이때 여러분 호치민 할아버지가 1930년 큰일 났다. 그래도 같이 독립운동하던 국민당 민족주의가 많이 약해졌다 해서 여러분 요 호치민 할아버지가 1930년에 여러분 베트남 여러분 무슨 당을 창당을 하시는 거야? 베트남 공산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베트남이 많이 축소가 되긴 했는데요. 현대 근현대사에서 요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특히 누구? 호찌민.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호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줄 테니까 외워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장난 쳐보자. 1925년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째, 스논이 1차 국공합작하시고 가남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1925년 바로 여러분 샹하이에서 무슨 30 사건이 있었어요? 530 사건. 일본 경찰과 영국 경찰이 중국인을 쏴죽였죠. 요것 때문에 1926년 뭐의 원인이 돼요? 짱제스의 북벌. 짱제스의 북벌 원인이 25년 530 사건. 그때 호치민은 같은 연도에 5번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호치민 할아버지가 1930년 베트남 공산당 만들기 1년 전에는 29년 경제 대공황. 베트남 공산당 만들고 1년 있다가 31년에는 무슨 사변, 만주 사변. 이렇게 연도 나올 때 재미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좋아요. 자,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해보자 여러분. 자,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일본이고요. 이렇게 여기 오키나와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대만이 있으면 요 아래를 우리가 이제 베트남으로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 현재 1937년부터 여러분 현재 무슨 전쟁 중이에요? 중일 전쟁 중이죠. 그런데 일본이 여러분 무슨 작전까지 해요? 다 죽이자, 다 불태우자, 다 약탈하자, 3강 작전까지 하지만 이거 장난 아니죠. 중국이 너무 크니까 문제 터졌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1938년에 무슨 총동원법, 국가 총동원법을 해서 공출, 징병제,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오호 1939년 여러분 몇 차 대전이 터져요?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죠. 그럼 여러분 요때 베트남은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무슨 쓴? 프랑스의 현재 식민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 일으키자마자 어디를 점령해버려요? 프랑스를 점령해버려. 그럼 일본 신났죠. 일본 정가가 있었죠. 옛날 여러분 1차 대전 벌어지자마자 영일동맹으로 쌍둥반도 먹었잖아. 잘 됐죠. 어차피 독일과 동맹이고 프랑스 힘 못 쓰죠. 그리고 독일 유럽 싸우느라고 아시아 올 거 가지고 없죠. 그래서 뭘 하느냐? 1940년 여러분 일본 애들이요 갑자기 베트남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여러분 쳐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동남아시아를 싹 점령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세계사가 아니니까 동사죠. 해볼게요. 1940년 일단 여러분 일본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베트남을 짠하고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웃긴 일 해줄게요. 이때 베트남 국민 대다수가 일본을 지지하고 환영을 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아니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베트남 국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일본이 여러분 뻥을 쳐요. 뭐냐? 이때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용이 뭐냐? 우리 일본은 해방군이다. 우리 모두 아시아인인데 니네 베트남, 서양 프랑스에게 점령당했었지.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아시아의 리더가 돼가지고 베트남 와서 프랑스 물리친 다음에 니네 독립을 보장해 줄게. 라고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뻥이죠.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상 프랑스 내쫓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자마자 오히려 일본이 베트남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대동아 공영권은 일종의 뭐예요? 제국주의가 여러분 어디 쳐들어갈 때 사회 진화론 그런 거 얘기하는 여러분 변명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겉만 여러분 번지를 하지 내용은 겉만 우리 아시아니까 우리 일본이 도와줄게 하고 가서는 여러분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게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이때 일본이 들어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무스민 할아버지 호찌민 할아버지는 반대를 했어요. 아니다. 어찌 보면은 프랑스보다 더 악독한 게 일본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호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같은 아시아인이고 일본 훌륭하지 않냐고 웬걸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베트남 국민들이 막 일본 환영하고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중일전쟁 중이나 쌀이 모자르죠. 좀만 생각해봐. 여러분 중일전쟁 하느라고 쌀도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오직하면 여러분 1938년에 일본이 뭐를 했어요? 국가 총동원법을 했죠. 근데 여러분 베트남은요 알아봤더니 쌀 농사를 우리는 한 번이나 두 번 짓죠. 베트남은 세 번이나 네 번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어디야? 베트남이에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왜?
야, 쌀을 4번이나 여러분 수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러분 일본 놈들이요, 베트남에서 식량을 완전히 공출을 합니다. 얼마나 지나치게 하느냐? 통계가 나왔어요. 일본 애들이 여러분 베트남 먹은 다음에 쌀을 하도 뺏어가서요, 베트남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그 숫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00만 명의 베트남 여러분 국민들이 한자 쓸게요. 아사가 뭐냐? 굶어 죽어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최소한 여러분 프랑스가 통치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굶어 죽진 않았어. 왜냐?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본 분들 알겠지만 굶어 죽지 않아요. 동남아 사람들은 여러분 겨울도 없지, 바나나 열리지, 망고, 두리안 여러분 농사 잘 되죠. 안 굶어 죽어요. 내가 옛날에 태국 갔더니 깜짝 놀랐어. 태국에 이제 그 노숙자, 거지 아저씨들이 많은데 장난 아니야. 다 배가 이래. 왜냐? 쌀이 많이 나고 먹을 게 많으니까 여러분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일본이 여러분 1940년에 베트남 점령하자마자 쌀을 뺏어서요 2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야. 이때 베트남인들이 아차했겠죠. 아차해서 여러분 이제 저항을 하는데, 그래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1941년 베트남에서 자 누가 뭉치느냐? 호치민 할아버지의, 자 따라해 볼게요. 베트남 무슨 당이랑 공산당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베트남에 아까 무슨 당이 있었어요? 베트남 국민당인데, 자 요 국민당을 하지 말고 베트남의 무슨 주의랑 민족주의랑 만나요. 그러면 공산주의를 우리가 무슨 이기라 불러요? 좌익이라 부르죠. 민족주의를 무슨 이기라 불러요? 우익이라 부르죠. 요때 호치민 할아버지가 우리의 공통의 적은 일본이다. 지금 공산주의, 민족주의 싸우지 말고 뭉치자 해서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해보자. 바로 1941년에 자 베트남 여러분 독립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요 답으로도 무지 나오고요, 모든 모의고사에 보여주기, 꾸며주기 문제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베트남은 1940년 일본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나서 무려 200만 명을 아사시켰다. 그리고서는 뻔뻔하게 무슨 공영권을 얘기했다.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했다. 하지만 1941년 베트남의 좌익 공산주의랑 베트남의 우익이랑 뭉쳐서 5번 41년 베트남 독립동맹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요 베트남 독립동맹은 굳이 얘기하면은 좌우가 합친 무슨 합작이에요? 좌우 합작이죠. 몇 개 해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좌우 합작 해보자. 1924년 국민당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1차로 합작을 했죠. 1924년 1차 무슨 합작? 여러분 국공합작도 좌우 합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 1927년 우리 여러분 한국에서 일본이랑 싸우려고 한국의 공산주의와 한국의 민족주의가 손을 잡았죠.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간에 신간에 국사 시간에 엄청 잘 나오죠. 그러면 신간회가 남성들의 모임이라면 여성 좌우익이 뭉쳤죠. 여러분 무슨 회? 근우회 기억나죠?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지나서 여러분 1900 언제야? 37년에 제2차 무슨 합작? 여러분 국공합작도 뭐가 되는 거예요? 좌우 합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운 네 번째 1941년 여러분 베트남 무슨 동맹도 독립동맹도 무슨 합작이에요? 좌우 합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왜냐? 제국주의 혹은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좌랑 우랑 합쳤다. 좌우 합작. 요거 특히 신간에 잘 나올 수 있겠죠? 동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사도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서 거의 무조건 나오는 단체가 무슨 간에야? 신간에 듯이 여러분 요거 4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올해 동사 처음 하신 분들은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1941년 베트남 무슨 동맹? 독립동맹.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41년도에 엽기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봐봐요. 이때 여러분 일본이 어디도 먹어요? 필리핀을 먹어요. 근데 이때 필리핀이 누구 거였냐? 미국 거였어요. 그러면 필리핀의 미국 총독이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필리핀을 일본이 기습을 하니까 메가더 장군이 도망친다고. 게다가 영국 땅이었던 싱가포르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하나에 안 나요. 엄청 화나겠죠. 그래서 미국이 바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석유라든가 모든 수출을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난리가 난 거야. 왜? 동남아시아에도 석유가 나고 물건을 많이 뺏었지만 여러분 이게 미국이 무역을 중단해 버리니까 완전히 일본이 패닉에 빠진 거야. 그리고 미국이 경고를 해요. 너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고 중국에서 전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겠다. 이때 여러분 참 고마워 일본이. 왜냐? 그때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 미국이랑 손을 잡았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독립을 못하거나 독립이 늦을 텐데 일본이 악수를 둬요. 뭐냐? 미국보다 히틀러가 세네? 좀 있으면은 전 세계를 독일과 우리 일본이 나눠먹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해서 미국을 쌩까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고마운 짓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재밌습니다. 자, 거짓말이고 이렇게 있게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러분 자,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되겠죠. 이렇게가 이제 호주가 되겠죠. 캥거루가 뛰어노는. 그럼 여러분 요쯤이죠. 자, 요쯤에 여러분 미국령인데 자, 전 세계 최고의 휴양지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와이가 있죠. 여러분 요 하와이가 바로 미군의 모든 여러분 무슨 군이 해군이 모여있는 본부가 하와이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엽기적인 계획을 짜요. 뭐냐? 여러분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일본이 보기에는 하와이에 미국의 막 항공모함이랑 전함이 있는데 여러분 1941년에 요 하와이에서 한 방에 일본에 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후져가지고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항공모함이나 배가 와야 돼요. 그럼 일본의 계획은 이거야. 야, 우리가 몰래 어느 날 하와이를 기습해서 미국 배를 다 격파해버리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국 배를 반만 격파해도 일본이 2배가 많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큰 항공모함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3초만 생각해봐요. 항공모함을 파괴됐어. 다시 만드는데 여러분 4년에서 6년 걸려요. 그러면 일본의 목적은 이거야. 야, 하와이를 습격해서 미국 배 반만 격파하면은 2가지가 좋아요. 첫째, 4, 5년 동안 배 만들어야 되니까 일로 못 오겠죠. 또 같은 편이 누구야? 독일도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41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여러분 직전에 일본 여러분 몰래 하와이를 쳐들어가서 기습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와이를 다른 말로 무슨 만이라 그래요? 진주만이죠. 여러분 이거를 진주만 사건 혹은 진주만 습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1941년 12월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 가가지고 엄청 폭파했는데 일본이 2가지 실수를 해요. 하나는 뭐냐? 첫째, 하와이에 여러분 석유 공장이 많았거든요. 아니 배라든가 여러분 비행기가 다니려면 석유가 필요하잖아. 근데 우연히도 실수했는지 석유 공장을 안 건드려요. 그리고 2번째, 내가 알기로는 하와이에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훈련한다고 여러분 떠나 있었어요. 또 3번째, 성공했을 때 여러분 항공모함이 몇 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해군 장군 중에 몇 명은 끝까지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기습한 일본 제일 높은 애가 야 됐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괜히 더 기습하다가 우리 일본 병사 많이 죽으니까 중간에 여러분 후퇴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5천 명인가 죽고 엄청 당했지만 여러분 2가지가 좋아요. 항공모함 몇 채가 완전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훈련 나간 항공모함이나 여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거랑 틀리게 여러분 진주만 습격 이후에 일본의 배가 100척이라면 여러분 미국은 70에서 60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일본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진주만 습격을 해서 일본과 미국이 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했다. 요거를 꼭 집어서 1941년부터 1945년 2차 대전 중에 하나지만 요거를 꼭 집어서 요 바다가 퍼시픽 무슨 양이라 불러요? 태평양이라 부르죠. 요걸 여러분 일본과 미국에 자
따라해보자. 드디어 이제 무슨 전쟁이 터졌습니까? 태평양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 바보죠. 고맙게도. 왜냐? 태평양 전쟁이 여러분 41년인데 현재 여러분 중국에서도 지금 무슨 전쟁 중인 거야? 중일 전쟁 중인 거죠. 몇 년부터? 1937년부터요. 1945년까지 중일 전쟁이야. 그러면 중일 전쟁 하고 있는 중에 바보들이 고맙게도 누구까지 건드린 거야? 미국까지 건드린 거죠. 그럼 여러분 전쟁이 두 쪽이죠. 한쪽은 중국 육지에서 육군이 싸우고 한쪽은 누가 싸우는 거 여러분? 해군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약간 썰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랑 틀리게 일본은 일본군이랑 일본 육군이랑 해군이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몇 번 내전까지 날 뻔한 거야. 그러면 일본 해군이 기분 나쁜 거야. 왜냐? 일본 육군이 여러분 여하튼 만주 먹었죠. 중국 쳐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육군 애들은 뭔가 하고 있는데 어이씨 해군은 이거 애매한 거야. 그래서 약간 가설에 의하면 해군이 야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왜냐? 이 당시 여러분 일본의 국방비가 100이라고 치면 육군에 30이 들어가고 해군에 70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일본 육군이 매일 놀렸대. 야 니네 국방비는 70%를 가져가면서 니네가 하는 게 뭐야? 매일 여러분 까니까 이 해군 애들이 야 그럼 우리도 전쟁을 벌여서 뭔가 존재를 부각하자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는 여러분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웃긴 거 얼마나 사이가 안 좋냐면요. 일본 육군도 배가 필요하잖아. 근데 해군이 안 도와주는 거야. 계속 도망치니까 일본 애들이 일본 육군이 따로 잠수함을 만들어요. 배랑. 그러니까 근데 일본 예를 들면 육군이 비행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해군에게 안 빌려주니까 또 일본 해군이 따로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둘이 진짜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됐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연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보자. 1940년에 빨리 볼게요. 베트남을 누가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죠. 무슨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약탈하고 수탈해서 200만 명이 굶어 죽죠. 그래서 여러분 1941년 베트남 독립동맹이 만들어지죠. 무슨 합작? 좌우 합작. 주인공은 누구예요? 호치민. 그리고 여러분 1941년 12월에 여러분 드디어 일본 놈들이 고맙죠? 어디를 습격해요?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거야? 태평양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한 방이 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지도를 자꾸 그려줄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호주라고 치면 여러분, 요쯤 딱 가운데요. 요쯤에 여러분 여기를 무슨 웨이라 불러요? 미드웨이라고 부르나 봐. 이 지역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942년 일본이랑 미국의 여러분 해군이 결정적인 미드웨이 해전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국가나 개인이나 잘 나갈 때 무슨 심? 방심하면 큰일 나죠. 이때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 일본은 해군 전력이 100이라고 쳐보자. 항공모함도 미국보다 많았고 더 전함이 많았대요. 미국은 여러분 한 65라고 해보자. 야, 딱 봐도 누가 더 유리해요? 일본이 유리하죠. 일본도 알고 있었어. 야,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은 지금 배가 많이 파괴됐다.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데 미드웨이로 가는 거야. 가는데 여러분 일본이 착각을 하는 거야. 뭐냐? 미국은요 모든 배를 모아서 여러분 여기다가 똘똘 뭉쳐놨는데 일본 애들은 뭐 배 몇 척 없겠죠. 어떻게 보면 배를 여러분 이렇게 일렬로 세워간 거야. 그럼 요 배랑 막 5시간 하루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생각을 해봐요. 작지만 미국 배는 똘똘 뭉쳐있고 일본 배는 야 천천히가 이렇게 일렬로 간 거야. 거기서 만난 게 뭐예요 여러분? 미드웨이인데 또 야사가 아니라 정사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일본 애들도 지네끼리 연락할 때 미국에게 도청이 안 되니까 암호를 할 거잖아. 이때 여러분 미국이 유명한 그 수학가 박사 한 사람이라 인디안 중에 여러분 이때 그 미국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원주민 중에 나하보족인가 좀 상징적인 언어를 쓰는 부족이 있었나 봐. 그래서 미군이 머리가 좋아요. 수학자, 암호학자랑
미국의 네이티브, 미국의 원주민을 불러다가 일본의 암호를 풀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암호를 해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웨이 터지기 전에 이미 일본의 모든 작전과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미드웨이에서 완전히 일본 배가 반쯤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미드웨이로 일본이 많이 여러분 힘들어지고 미국이 승기를 잡고 또 하나 여러분 어디쯤이냐? 자, 그래서 외울게요. 자, 1942년. 자, 일본 배를 미국이 무슨 회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박살내서 이때부터 미국이 조금 한숨을 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근데 진실 얘기해주면 미드웨이 이겼다고 미국이 이긴 게 아니었대요. 미드웨이 이겨가지고 세력이 5대5가 된 정도였대요, 여러분. 왜? 아직 미국이 좀 많이 타격을 입었었대요. 그래도 여하튼 역사에서는 1942년 무슨 회의? 미드웨이 해전으로 일본이 지고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 그럼 우리 배운 것 중에 1942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빨리 해볼게요. 자, 194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해볼게요, 여러분. 무한 반복이에요. 자, 여기 항코우에서 1938년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으로 김원봉 할아버지가 무슨 의용대를 만들었어요?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2년 있다가 여기 충칭에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장제스의 지원으로 무슨 광복군을? 한국 광복군을 1940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1942년 여러분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무슨 회의?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을 때 조선의용군의 반이 어디로 가요? 한국 광복군으로 가죠. 그래서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을 때 조선의용대 반이 한국 광복군으로 가고 조선의용대 반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기 중국 공산당이 있는 무슨으로 가요? 예난으로 가서 조선의용대가 예난 가서 1942년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무슨 군으로 바뀌었어요?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 조선의용군을 도와주는 조직을 조선 무슨 동맹이라고 부른다? 조선 독립동맹. 그럼 잠깐만. 조선 독립동맹이랑 이름 똑같은 게 있죠. 뭐가 똑같아요? 1년 뺄게요. 1941년 베트남에서 호찌민의 공산당이랑 베트남 민족주의랑 합친 게 베트남 무슨 동맹? 독립동맹. 그러면 41년 베트남 독립동맹은 좌우합작이고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조선 독립동맹이랑 베트남 독립동맹이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틀려요. 베트남 독립동맹은 무슨 합작? 좌우 합작이고 조선 독립동맹은 예난에 있으니까 무슨 주의야? 공산주의 계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됐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42년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해보죠 여러분. 지도를 많이 그리네요. 왜냐면 지도를 그려서 알면 좀 재밌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요쯤이 무슨 웨이였어요? 미드웨이고 여러분 여기가 호주면 요쯤에 섬들이 막 이렇게 벌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과달카날이라는 여러분 섬이 있었나 봐요. 무슨 카날? 과달카날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일본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일본의 비행장 육군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과달카날을 여러분 일본이 먹고 있으면 여기 있는 여러분 미국이랑 여기 있는 누구야? 미국이랑 동맹인 호주랑 여러분 누구야? 뉴질랜드랑 왔다 갔다 맞겠죠. 또 하나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 요 과달카날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배 보내서 여러분 이쪽 구창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드웨이에서 이기자마자 몇 달 있다가 여러분 따라해보자. 1942년 첫 번째는 무슨 회의예요? 미드웨이 회의에서 이기자마자 여러분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어디를? 일본의 과달카날을 쳐들어가는데 쉽게 이기지 못해요. 미군도 무지하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달카날 전투로 미국이 여러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드웨이 해전보다 오히려 과달카날 해전을 더 높게 보기도 해요. 왜냐?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이 이겼지만 요때
미국과 일본이 5대5가 됐다면 요 과달카날 해전으로 과달카날 전투로 미국이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해볼게. 오호, 그럼 미국 1942년 신났죠. 영대야, 미드야, 북대야, 미드의 길. 무슨 웨이? 미드웨이. 그 다음에 무슨 카날? 과달카날 전투로 이제 뭐를 잡았다? 승기를 잡았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두 번째, 야, 세계 지도를 많이 그려야 되겠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세계 지도. 자, 이렇게 있으면 왜 이래요? 자, 지구는 조금씩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카예요? 스포츠카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죠. 그럼 여러분, 요쯤에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가 있죠. 바로 여러분, 무슨 트가 있어요? 이집트. 그럼 이집트의 수도가 뭘까? 혹시 아는 사람? 카로 시작돼요. 카센테가 아니라 뭐예요? 카이로죠.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자, 1943년이야. 잠깐만. 1942년에 무슨 웨이? 미드웨이. 과달카날. 42년에 조선 독립동맹. 그렇죠?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가 또 한국광복군 간 그 다음 해에 여러분 카이로에서 1943년에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 누가 앉아있느냐?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야, 미국에서 카이로까지 오신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당시 다 알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누구? 처칠도 와요. 장난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일본군이랑 연락 잘 싸우고 있는 무슨 스가 옵니까? 장제스가 딱 만납니다. 그래서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은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일단 뭐야? 우리 빨리 2차 대전에 나쁜 나라를 싸워서 이기자. 여러분 또 일본 얘기도 나왔겠죠. 근데 우리 동아시아 사니까 집중하자면 여러분 1943년 카이로 회담에 모여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장제스가 그래 우리 일본군이랑 열심히 싸우고 니네도 독일군이랑 싸워라. 약 합의한 다음에 갑자기 장제스가 조선 얘기를 꺼내요. 야, 나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일본 놈들이 심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2차 대전 끝나면 어떻게 조선 좀 잘 해주자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뜬금없이 19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미영소가 자 해볼게요 여러분. 최초로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지금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야. 야, 이 당시 짱이었던 미국의 무슨 벨트,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다른 여러 가지 사인한 다음에 최초로 한국을 전쟁이 끝나면 지금 현재 조선인들은 일본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 바 전쟁이 끝나자마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조선을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즉 최초의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국제회담이 10번 해올게요. 1943년 무슨 회담? 카이로 회담.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밝혀질 건데 요 장제스랑 가장 친한 게 100번 무슨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이죠. 그래서 아직은 썰이긴 한데 학자들이 발표했어요. 몇 분이. 요 카이로 회담 열릴 때 그 전에 김구 선생님이 장제스를 만난 거야. 만나서 울고불고 부탁을 한 거야. 장제스 씨요. 항상 고맙지만 요번에 전 세계 짱인 루즈벨트 처칠 만날 때 우리 조선의 얘기도 좀 해달라. 해서 여러분 김구쌤이 부탁해서 장제스가 했다는 여러분 그런 지금 학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서 와 너무 멋지더라고. 김구 선생. 그리고 여러분 장제스도 멋지죠. 그러니까 두 분이 보통 친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카이로 회담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어? 김구 선생님의 영향력이 있었다. 재밌죠 여러분? 자 됐고요. 그럼 외우자.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기 아프리카 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1943년 무슨 회담이 열렸다? 카이로 회담. 이것도 외워야 돼요. 무슨 중이야? 미영 중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최초의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국제회담. 현재 조선인들은 일본에 의해 노예 상태에 있는 바. 자, 전쟁이 끝난 후 국제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때 여러분 이 카이로 회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야? 우리의 무슨 그 선생? 김구 선생. 됐고 여러분. 자, 두 번째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1943년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1943년은 우리가 지금 뭐만 딱 떠오르면 돼요. 무슨 회담? 카이로 회담. 최초의 조선의 독립 약속. 무슨 중? 미영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해보자. 그러면 1944년은 이제 거의 막장이죠. 이때 뭐가 있을까? 나오진 않겠지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 1938년 국가총동원법으로 여러 가지 공출, 징용 여러 가지 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애들이 끝까지 대만 사람이랑 조선 사람들을 징병을 안 하려고 했어. 왜냐? 징병이 뭐예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 군대 가는 거죠. 그럼 군대 가면 뭐 배우겠어요? 총 배우고 무술 배우겠죠. 그러면 시컨 가르쳐놨다가 배반 때리면 무섭죠. 그럼 절대 징병을 안 했어. 또 군대 갔다 오면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44년쯤 되니까 거의 일본 멘붕 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본 놈들이요, 쳐 죽일 놈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을 여러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는 징병제를 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1945년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전쟁 거의 다 끝났어요. 인쟁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여러분 이제 장난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보자. 무슨 세계지리 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있고 여러분,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가 롯데리아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요게 이베리아, 요게 스페인이면 여러분 요 바다를 무슨 해라 불러요? 지중해. 그쵸? 그리고 아까 여기가 내가 봐도 좀 아니야. 자, 잘 그린 거야. 자, 여러분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카이로 회담이었죠. 그러면 해본 거니까 해보자. 1943년에 이집트에서 무슨 회담? 카이로 회담이 있었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터키죠. 터키고 요거 그리스와 여기에 쬐끄만 바다가 있죠. 요 바다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해라 불러요? 흑해인데 여기 봐봐. 여기 빨간데 무슨 지리 배운 건데 여기 여러분 조금 이렇게 딱딱 나온 반도 있죠. 요 반도를 자 세계사 배운 분은 알 거예요. 요 반도를 무슨 반도라 불러요? 크림 반도예요. 현재 소련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인가? 자 먹었죠 러시아가? 자 요 크림 반도에 여러분 휴양지 중에 얄타라는 곳이 있어요. 무슨 타? 얄타. 그래서 여러분 1945년 추운 2월 달에 여러분 얄타에서 또 국제회담이 열립니다. 맨 처음 배운 건 무슨 회담이었어요? 카이로 회담. 두 번째가 외울게요. 45년 2월이니까 잠깐만. 일본 망하기 몇 개월 전이야. 6개월 전에 여러분 여기 얄타 회담이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 요 크림반도 이때 누구 거야? 소련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얄타 회담은 누가 참여했겠어요? 소련의 요때 짱이었던 베탈린이에요?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그리고 이 당시 소련 버금가는 강대국 두 나라 있죠. 당연히 미국 가면 누가 따라가요? 시리아, 영국이야. 영국 따라가죠. 그럼 여러분 1945년 2월 얄타 회담은 미국도 있고 영국에서 여러분 무슨 소가 되는 거야? 미영소. 이때 미국의 대통령인 무슨 벨트, 루즈벨트, 영국의 수상인 무슨 칠 여러분? 처칠이 만나요. 만나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요때 미국이 여러분 내가 알아봤더니 아직 핵무기가 없을 때야. 그런데 거의 독일은 지금 좀 있으면 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일본 애들이요. 니네 카미카제라고 들어본 적 있죠? 거의 일본이 여러분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친 듯이 막 비행기 가지고 항공모함에 자폭하고 여러분 총알도 없는데 막 대노반자 그러고 배 막 가르고 막 끝까지 개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무슨 붕이 와요? 멘붕이 온 거야. 아니 이 미친놈들은 욕 좀 할게요. 이 미친 애들은 총알도 없고 기름도 없으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폭탄 들고 자폭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거의 이겼는데 누가 많이 죽어요? 미군이 엄청나게 죽는 거야.
이때 여러분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소련을 꼬셔요. 소련아, 왜? 니네 소련과 일본이 자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1939년에 소련과 일본이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 그거를 알지만 너 소련아, 요거 무시하고 소련도 대일본 전쟁에 소련도 참전하자고 부탁을 해요. 왜냐? 이때 여러분 미군은 군대도 많긴 하지만 많이 죽었어. 그리고 독일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소련군은 약간 좀 과장할게요. 육군만 2천만이야, 2천만. 그럼 여러분 또 소련군은 굉장히 또 이때 군사력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독일도 싸우고 일본군이랑 싸우니까 군사가 모자란 거야. 근데 여러분 소련은 누구만 싸우면 돼요? 독일과 싸우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 전쟁 막바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가 소련의 스탈린한테 몰래 하는 거야. 비밀스럽게 만약에 소련이 일본이랑 싸워주면은 내가 동유럽의 국가들 니네 마음대로 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여러분? 그리고 옛날 러일 정대 때 뺏겼던 소련의 땅을 다 일본에게 뺏어서 너 가져가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요. 왜냐? 이게 보는 거야. 왜? 미국이 여러분 많이 죽더라도 더 두드려 패고 일본 거의 죽을 때 그때 딱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 안 좋은 회담. 무슨 회담? 얄타 회담. 뭐냐? 결국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소련이 참전하죠. 참전해서 일본 두드려 패잖아. 두드려 패고 나서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와요? 북한까지 들어와서 요 소련이 여러분 김일성 세워서 나중에 북한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얄타 회담에서 소련을 불러들이지 않았으면 남북한을 누가 지배하겠어? 미군이 지배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나갈 때 통일된 한반도가 됐겠죠. 그런데 따라해볼게요. 우리 민족에게 얄밉다. 무슨 회담? 얄타 회담 때 미국이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키면서 나중에 소련군이 북한 들어와서 김일성 데려와서 북한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한테 얄밉다. 무슨 회담? 얄타 회담.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보자. 자, 우리 지금 1943년에 무슨 회담? 카이로 회담. 무슨 중? 미영중. 최초의 조선의 독립 약속. 그 다음에 1945년 몇 월? 2월 달에 우리 민족한테 얄미워요. 무슨 회담? 얄타 회담. 미영소. 미영소는 뭐야? 미국 루즈벨트가 몰래 스탈린에게 부탁을 하죠. 대일전에 참전해라. 그럼 이것 때문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돼서 우리 분단의 계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에 드디어 독일이 항복을 했어요. 독일은 항복하고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만? 일본이 남았죠. 또 지도 그려볼게요. 자, 재밌죠? 자, 보자, 여러분. 자, 지도를 잘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프랑스면 여러분, 여기가 독일이면 여러분, 독일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 포츠담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세계 사시는 분들. 옛날 독일이 프로 2세일 때 독일에 되게 유명한 왕이 있었죠. 프리드리 2세가 로코코 양식의 궁궐 만드는데 혹시 기억나요? 쌍수시 건물이 있는 게 바로 포츠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945년 여러분 7월 달에 바로 여러분 포츠담에서 또 뭐가 열려요?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는 누구냐? 똑같아요. 미, 영, 소인데 잠깐만. 포인데 중국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짱제스가 전쟁 중으로 못 오니까 짱제스는 참여하진 않고 여러분 전화 걸어서 여기서 결정한 걸 오케이만 해요. 그러면 포츠담 회담은 실제 만난 건 누구야? 미영서. 전화 건 건 누구야? 장제스죠. 이때 보자 여러분 두 가지 외울게요. 야, 독일 졌어. 독일 져서 독일의 중요한 도시인 포츠담에서 회담이 열렸어요. 이 누구만 남은 거야? 일본 남은 거죠. 이때 포츠담에서 야, 일본 필요 없다. 조건도 없다. 일본 무조건 항복해라.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포츠담에서 야, 일본 포기해. 독일도 졌어. 넌 끝이야. 조건 없어. 무조건 항복해. 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서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한 여러분 조선의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어떤 문장이 있느냐? 자,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한 조선의 독립을 우리는 확실히 시켜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건 카이로 회담, 재확인한 건 무슨 회담? 포츠담 회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츠담 회담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여러분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알카포네라고 미국의 유명한 마피아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얄미워. 카얄포를 외우세요. 뭐라고요? 카얄포. 해보자. 1945년, 미안해요. 43년 카이로 회담. 여기 누가 껴요? 유일하게 장제스. 최초의 조선 독립 약속. 45년, 추워요. 2월달. 자, 얄밉죠. 미국 루스벨트가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키면서 나중에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우리 민족한테는 얄밉다. 자, 일본 포기해. 여러분, 45년 몇 월이야? 7월. 일본 포기해라. 독일 졌다. 넌 끝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조선의 독립을 두 번째로 재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아까 내가 지도까지 그렸잖아요. 다음 주 할 때 요거 더 해주고 좀 나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복습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